시청자 여러분,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권위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위라는 막강한 곳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조사에 나서면서 사표를 제출했었습니다. 최 대행은 바로 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 경호처장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수일까요? 악수일까요? 고수일까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란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인권위에서 발언을 했고요. 인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협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호처를 없애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사표 수리까지 된 상황,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신 관저가, 사저가 아주 위험하다. 오늘 저녁이 될 것 같다. 주말이 가기 전에 할 것이다. 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되지는 않겠죠. 경호처장이 지금 사표 수리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인권위가 나선 상황에서, 그뿐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판이 뒤집어졌다. 대박! 이제 우리가 이긴다라고요.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정윤길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요. 오늘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사표를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네네. 사표 제출의 의미는 무엇이며 사표 수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바로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오전에 네. 그렇죠? 뭐 하루 사이니까 바로죠. 보통 이제 바로 하면 내자마자. 아니, 하루에 바로 처리를 하든가 반려를 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엄중한 상황이니까 네. 이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처리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네. 의미로 뭐 오전에 내자마자는 아니고 오전에 냈는데 지금 이제 사표 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가서 조사받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 사직서를 낼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는데 수리도 바로 할 거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미리 다 예정됐던 일일까? 아니면 갑자기 발생한 일일까? 뭐 이런 거죠. 우리 그 경호처장이 사표 내고 가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말리는데도 경호처장이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대답을 해달라고요. 지금 정 변호사님께 우리가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가서 조사 받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의논이 됐고요. 그러면서 사직서 내는 것도 저는 의논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중이 최상목한테 전달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수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호처장이 되게 엄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이 공석이 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일까요? 불리한 카드일까요? 그렇다면 경호처장은 왜 이 시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왜 사표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대행은 바로 수리를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좀 적어 주십시오. 정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공수처장, 약간 좀 똑똑해 보이지 않는 공수처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번에 2차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야, 지난번에 좀 숫자가 너무 우리가 밀렸어. 그 최대한 숫자 동원해. 몇 명? 그래서 한 1000명 넘게 동원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당시에 확실하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 경호처장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좀 빼. 그죠? 그래서 계속 경호처장을 불러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거죠. 당연히 지금 경호처장이 내가 좀 바빠서 어떻게 조사받으러 가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수처의 그 친구는 이걸 이제 명분을 삼아가지고 사실은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쳤을 거예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두 체포영장을 전 함께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를 간파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세 번째 출석을 거부하지 않고 갑자기 뭡니까? 출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사받겠다고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겠어요? 자, 16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경호처 지휘부 4명 신속 검거에 달렸다. 자, 그들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신속하게 검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5번 뉴스입니다. 체포작전 지휘관을 총소집하고 체포 계획을 논의하면서 2차 체포영장 시한이 설 연휴 전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수뇌부 4명을 신속하게 검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17번 뉴스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나옵니다. 공수처 이르면 오늘 윤 체포영장 재집행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 재집행한다고 디데이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몇 시인지 좀 봐주세요. 07시. 아침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주신 기사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경호처장이 안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안 나와요. 그래, 그러면 체포영장 하면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장 밑에 있는 지휘부까지 4명까지 전부 다 뭡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네.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늘 밤에 가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오늘 방송에서 보도하려고 하는 인권위 수사, 불구속 수사 공고 등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되게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데리고 체포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먼저 그 수를 읽고 경호처장이 내가 걸어 나올게 라고 했는데 경호처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1번입니다. 체포영장이 아닌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휙 하고 아예 사표를 던져버린 거죠. 사직서를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주 최고의 수를 썼는데요. 악수가 아니라 고수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인권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얼마나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당황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을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000명 이상 동원하고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로 경호처장을 포함한 4명을 현행범 체포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지난번 1차 집회를 방해한 사람들 인적 상황인데 전부 다 입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강공책으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심 오늘 10시에 경호처장이 출석하지 않기를 아마 저는 오 공수처장은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오면 안 돼. 왜? 오면은 체포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3시에 갑자기 나타나 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따라서 경호차장을 포함한 그 경호처 지휘부도 오라고 하면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포영장까지 들고 가는 건 이때 안 돼. 자,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사전영장을 치려고 그랬어요. 사전영장을 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전영장을 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범의 위험성이에요. 재범의 위험성. 경호처장이 말입니다. 딱 가가지고 나는 앞으로도 경호처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호처장으로 돌아가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러 오면 또 맞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사전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기 너무나도 좋은 어떤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직서를 내고 왔어요. 사직서를 낸 우리 경호처장이 다시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없잖아요. 경호처장으로서. 재범이 그러니까 안 되네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휘부 4명을 신속 검거하면서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같이 해서 같이 들고 가가지고 걔네들을 압박하는 이 작전이 근본적으로 무너졌다. 네. 네, 경호처를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인 인권위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권위가 나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권익위와 인권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권위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윤석열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이 13일에 상정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란을 감싸는 인권이라고 지적을 하고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불구속을 해야 된다. 방어권을 보장하라. 그렇게 헌재 심판 절차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인권위에서 상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방송입니다. 지금 뒤집어졌어요. 판이 뒤집어졌어요. 왜? 생각을 못했던 인권위가 나선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불구속 수사 권고 안건이 13일에 상정이 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가 추진이 되고 헌재 심판 절차 정지하라라는 것이 검토한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건데요. 이 야마만 들어도,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어떠세요?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고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검토해라. 그런데요. 이것만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은 지금 기각이야? 각하야? 이러는데 그 중에서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란죄가 빠지고 났으면 사실은 이제 헌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상정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목조목 다 따져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 보세요. 일단 A 뉴스를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36%, 국힘이 34%. 자, 지지율이 계엄 전으로 돌아갔어요. 정 변호사님, 일단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아닌 거죠?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프 좀 볼 수 있게 좀 올려주세요. 조금 더요. 예, 그거 지금. 좀 요거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제목이 너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계엄전으로 돌아갔다. 근데 자, 계엄이 언제예요, 여러분? 12월 첫 번째 주죠. 12월 첫 번째 주에 어땠습니까? 37% 대 27%였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직전 11월 말이면 33 대 32였죠. 그걸 기준으로 봐서 보면 36 대 34니까 계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 추이를 잘 보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오히려 요 다음에 조사를 하면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도 지금 보면 8월달 8월달이랑 그다음에 9월달에서 한 번, 두 번에서 약간 골든 크로스가 있었지만 워낙 뭐 이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뭐 골든 크로스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보면 11월 말에 33 대 32에서 지난주에 얼마예요? 48 대 24예요. 48 대 24면은 어떻게 되죠? 2배 아니에요? 2배? 2배였던 여론조사가 36 대 34가 됐다는 건요. 다음 주에 조사라면 적어도 뭡니까? 이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당한 차이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자, 보세요.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국힘의 의원들이 나서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도 뭉치고 있어요. 자, 그때 B뉴스입니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계엄 무기인 모자라 적극 옹호 나섰다. 내란 동조 세력이냐 비판이 본물하다. 비판한다는 뉴스예요. 정 변호사님 저기 뉴스 분명입니까? 이게 지금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는 속칭 말하는 좌파 언론사예요.
인권위에서 지금 뭐냐면, 자, 정확한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안건 제목이 뭐냐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에요. 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만약에 좌파들이 이거를 제목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엄 선포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건 이런 식으로 이름 지었지 않겠어요? 요번에 그 무한 국제공항 사건을 갑자기 뭡니까?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 사건으로 이름을 바꾸는 좌파의 실력이라면 이렇게 제목을 안 적었겠죠. 근데 이 제목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렇게 적은 걸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 안을 제안한 분들은 적어도 좌파는 아니다라고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안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좌파들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묵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적극 옹호에 나섰다.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란 동조 세력이냐라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이제 조금 이따 또 고발하겠죠. 민주당이 나서서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쯤에는 이제 민주당 애들이 나서서 이번에 그 발의한 5분이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4명의 비상임위원 포함해서 모두 5명이 이 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민주당에서 고발장이 들어갈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권이라는 곳이 인권위가 뭘 하는지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요? 정 변호사님, 인권위는 뭘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인권위 하면 막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고 또 국가기관에 권고도 하고 주장도 하고 입법안도 내고 하는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내가죠. 우리가 아니라 내가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의 나는 인권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지만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데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는 좀 아니야. 이렇게 인권이 무시되면 안 돼. 인권. 옛날 좌파들이 많이 하던 주장하던 그 목표와 목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인권위는 또 되게 나쁜 짓도 했어요.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여러분들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판결은요. 뭔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바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재심과 반대되는 어떤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자료를 갖고 재심을 해가지고 민주투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 좌파들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이 인권위를 철저하게 악용해가지고 그래갖고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민주화 운동과 민주투사로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인권이라는 것이 뭘 하는 데였냐면 원래는요. 약간 좌파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할 때 많이 쓰던 곳이 인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원래 개념 속에 인권위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생각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딱 이 기사를 보고요. 이거다. 저들이 꼼짝 못할 내용이다. 자, 들어보세요. 1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건이 상정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죠, 정 변호사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뭔가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로 보이는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과 다르게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심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똑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거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면 됩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함부로 다뤄도 됩니까? 아니죠. 자,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인권을 그분은 압박을 당하고 가해를 당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인권위에서 한 거예요. 안 돼. 체포영장 잘못됐어. 안 돼. 내란죄 단정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안 돼. 불구속으로 해. 그리고 헌재 심판 절차 지금 너무 안 돼. 라고 인권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인권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있죠. 왜?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재판까지 다 나왔던 걸 인권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좌파들이 그들이 다 뒤집어서 다 이용하던 인권위 하면 그들이 벌벌 떨고 인권위 하면 그들이 이용하던 건데 인권위에서 나섰다니까요. 자, 그런데 인권이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나 진보나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자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그 권리나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좌파들이만 주장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니네만 국민이 아니야. 너도 인권이 있으면 나도 인권이 있어. 너한테 권리가 있으면 나도 권리가 있어.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왜 너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라고 우리 이제 보수파 국민들이 본연의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거고 그러한 움직임이 이번에 인권위에 5분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정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안을 올렸다고 하는 거 상정했다.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상정이 뭔가요? 자, 이제 인권위원회는요, 크게 보면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상임위원이 3명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5명인가 해서 아마 전부 9명 정도론가 구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 위원장인 안창호 위원장, 그 다음 상임위원 3명, 김용원 변호사가 상임위원인데,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 그리고 그 밖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또 이런 분들을 하는 비상임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내부에서 규정상, 5분 이상, 몇 분 이상이 되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한다가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올린다는 그 거죠. 설명을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전부가 다 모이는 회의를 전체 회의라고 불러요. 그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원래 9명의 재판관이 있을 때 거기서 재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그쵸?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게 안건이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재판을 하듯이 인권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요건이 돼서 전원회의에 올라오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정의 요건이 뭐냐면 이 몇 명의 일정한 우리 인권위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해요라고 해서 올리면 그러면 그것을 전체 회의에 올리는 것을 바로 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한마디로 다 같이 의논하는 재판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헌재에 간 것과 똑같이 인권위에 그 내용이 재판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상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인권위에서도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내란죄 단정하는 거 어렵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런 식으로 헌재 재판하는 거 문제 있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위가 의논을 한 뒤에 문제 있어. 야, 체포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이거 안 돼. 라고 공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하랍이라도 그 인권위 그 공고를 존중해야 되고 헌재도 존중해야 돼요. 왜? 인권위가 이때까지 해왔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번 뉴스죠.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한테 요구를 합니다. 폐기해. 야 그거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헌재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하지 마.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의 심장부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인권위는 자기네들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상에 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이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오니까 인권위에 있는 노조 그리고 열혈 좌파 직원들이 그 안창호 위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야, 그 폐기의 안건을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걔네 지금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그 탄핵 소추안 폐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요. 이게 뉴스가 원래 동시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낮에 이 건이 나왔는데 기사를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MBC, KBS, JTBC 뉴스를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뉴스 중에 단독이라고 된 거 있었어요. 10번 뉴스입니다. 이게 크게 단독으로 딱 나왔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이겼다. 판이 뒤집어졌다 알았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부 인권위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은 잘못된 일이고 계엄 피해 적어서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내란죄를 단정 못한다. 정 변호사님. 네. 사실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안건이 어떤 안건이 올라갔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한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 철회 권고 여부. 자, 설명 한 번만 다시 더 해주세요.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한테 야, 그거 철회하라라고 우리가 권고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헌법재판소장한테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를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권고하자.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자는 거예요. 또 헌법재판을 하는데 180일간의 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하라.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사령관 등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고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네. 우리가 인권위에 정말 박수를 한번 보내고 계속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 번만 쳐줍시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인권위가 나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인권위원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9번 뉴스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약자를 위한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패로? 약자를 위한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패로?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약자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약자고요. 그러니까는 인권위 주변에 있는 자들과 좌파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는 거죠. 인권위는 약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인권은 약자만 인권을 갖습니까, 여러분? 왜 인권은 약자만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인권은 모두가 다 갖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약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좀 더 보호되는 측면은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보호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한 헌법이나 인권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틀어진 생각을 인권에 다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저 제목이 바로 저 약자를 위한 인권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권위에도 화환도 보내고요. 인권위도 게시판에 글을 쓰고요. 인권위도 응원하고 지지해야 돼요. 지금 인권위에 있는 몇몇 위원들이 사실은 저들로부터 뭐 왕따라는 표현도 쓰기 그렇지만 이즘에
지금 거의 능지처참 수준이죠.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둔 뒤에 우리가 인권위를 응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시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아투TV 유여해 적반하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인권위를 눈여겨보세요. 헌재도 중요하지만 인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용감하게 지금 나서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그들을 지켜야 됩니다. 인권위원을 지켜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 변호사님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약자를 위한 인권이 대통령을 방패로 쓰냐? 기사 제목이 그래요. 네. 약자를 위한 인권이 대통령의 방패로, 이러는데, 여러분, 인권은 약자만 가진 겁니까? 대통령도 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은 사람도 아닌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는 대통령한테는 인기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한다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요. 재판 얼마나 오래 많이 했습니까? 아니, 한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인권이 없습니까? 대통령도 인권이 있어요. 대통령도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상정되는 안건 내용을 보니 하면서 조롱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인권위를 갖다가 지금 내란을 감싸고 있는 인권이다.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상정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3번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윤방어권 보장, 안건 하니까 시민단체가 파행을 넘어서 몰락 수준이다. 이러면서 지금 덤비고 있어요. 파행을 넘어서 몰락 수준인 건 공수처죠. 지금 이 인권위는 진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안건 관련해서 국회에 대해서 이런 권고를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것이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으니 자제하라라는 권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또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계엄 선포의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국민들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는데 국민 여론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유동적 인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판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하면 권고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금 댓글에서 경호처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요. 경호처 얘기 짧게 그럼 다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을 하면서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을 했더니 오늘 하루도 안 지나서 최상목 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호처를 없애라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호처는 경호처장 대행이 또 한다고 하는 기사까지 제가 아까 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준계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거는 좋은 수다, 나쁜 수가 아니다 하는데 정준계 변호사님께 짧게 다시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공수처는요, 박종준 우리 경호처장을 포함한 중요 핵심 인원들을 체포할 생각이었어요. 그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4번 기사인가요? 체포 직원들 4명. 4명. 16번. 16번 기사. 네. 16번 기사 보여주세요.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6번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조금만 올려주세요. 밑에 작은 글씨 보이게. 네. 그러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한 핵심 지휘부 4명을 바로 거기서 현행범 체포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안 나오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갖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오른손에, 그 다음에 박종준과 4명의 체포영장을 왼손에 딱 들고 가가지고, 야, 니네도 체포영장 나왔어, 오라를 받아라, 밧줄을 받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죠. 기사에 아예 나왔어요. 4명의 현행범 체포라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가니까 이제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전영장이라도 치르고 오늘 딱 조사하고 난 다음에 긴급 체포 요건은 안 되잖아요. 그쵸?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뭡니까? 사전영장 청구하고, 사전영장 청구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또 대통령 체포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표를 냈잖아요. 그럼 사전영장 청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재범의 위험성이거든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조사받고 나서 다시 경호처장으로 돌아가서 경호를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걔네들이 주장할 때 좌파 판사들이 거기에 동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 냈으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니까?
그럼 기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이슈가 너무 많아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이고 거기가 불의가 아니라 거꾸로 그쪽이 정의가 있고 이쪽이 불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양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영장으로 구속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의 오늘 오전 10시 출석 조사 및 사직서 제출은 정말 신의 한 수다. 누가 과연 했을까? 아까 우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수사를 많이 해봤던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누구 아이디어 같습니까? 저는 특수수사를 많이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이거 지금 저희 근거 있어요. 17번 뉴스 볼까요? 원래 오늘이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디데이로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 디데이로 잡고 4명을 체포하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머리를 썼어요. 오늘 만약에 박종준 우리 경호처장이 안 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근데 원래 주말에는 이런 작전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그렇죠. 안 하기 때문에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또 있어요. 15번 뉴스 보세요. 네네네. 윤석열 체포작전 지휘관 총소집을 해서 네. 총소집 체포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설 연휴 전까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못하면 오늘을 디데이로 잡았던 거예요. 네. 세상에 오늘 총소집을 하고 체포 계획을 논의했는데 경호처장이 오늘 등장을 했고 사표까지 제출했으니까 얼마나 신의 한 수였습니까? 네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길래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린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의 한 수를 했다. 우리는 네. 이렇게 보고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은 할 수 없다. 네, 집행 못합니다. 오늘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나와서 야, 그거 자꾸 대통령한테 창피 주려고 수갑찬 모습 외신에 보여줄 그러려고 니네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야지. 야, 영장 칠라면 쳐. 대신에 중앙지방법원에 법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일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가 한번 빠졌는데 겨우 자기네들이 추스려 갖고 박종준 불출석을 계기로 해갖고 체포 작전을 하면서 현행법 체포라고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박종준이나 이런 사람을 막 잡아넣으면서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박종준 오늘 경호처장이 와버렸잖아요. 근데 11번 뉴스 보시면요. 정 변호사님이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네네. 11번 뉴스 보시면은 경호처장이 오늘 가서 딱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진행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전영장을 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48시간짜리예요. 뭐를 목적이에요?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수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조사받더라도 나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 말씀하셨어요. 조사할 게 없다니까요. 그 13번 뉴스 보실래요? 윤석열 대통령 지명수배 가능성. 미안합니다. 제가 웃어서. 여러분 13번 뉴스 보실래요? 윤석열 대통령 지명수배 가능성 언급. 이성윤이 수배 종별 A급이래요. 근데 아니 엊그제 관저에 있는 사진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명수배? 제가 정 변호사님께 특수수사를 하신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명수배 대상인가요? 아니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배 종별이 A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네, 제가 이성윤이 보고 한마디 할게요. 이성윤 선배한테. 저는 솔직히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검사장 또는 고검장이 될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우리 선후배들이 서로 그 검사들이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 다 알고 있거든요. 이성윤이가 검사장, 고검장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검사장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경희대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문재인이 경희대 법대 출신이고 이성윤이가 경희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이성윤이가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경희대, 문재인 경희대 두 가지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사실은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성윤이 나중에 중앙지검장 했잖아요. 그때 뭔 사건 조사했어요? 뭔 사건이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여기서 조사했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기소 거. 못했잖아요. 기소를. 자, 정 변호사님. 지명수배 때문에 제가 지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수배라는 단어 안 웃기세요? 저는 거기서 완전 빵 터졌어요. 아니, 지명수배는, 제가 아는 지명수배는 안 나타날 때, 안 보일 때, 어디 있는지 모를 때 하는 게 지명수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장이나 고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문재인 경희대 그런 걸 갖고 돼가지고 무능력 해가지고 그 정권에서 제일 원했던 사건 수사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도이치모터스 기소 못한 게 다 얘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이성윤이가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배 종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정 변호사님 저 궁금하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명수배는 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지명수배 할 수는 있어요. 지명수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와, 저는 정말 지금 새로운 거 배웁니다. 아니,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아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명수배와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지명수배의 종별에, 그쵸?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그걸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죠? 수배 종별을 A로 하게 돼 있긴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가 나와서 지명수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더 웃긴 건요. 14번 뉴스예요. 고립되는 윤석열, 경찰 1000명 총동원령, 경호처는 최대 700명밖에 없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렇게 총동원 다 하고 이러면서까지 꼭 잡아야 되는 대상입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마디 드리면 병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코웃음 쳐요. 공격과 방어를 할 때요, 방어 진지를 구축한 사람들을 이기려면 적어도 최소한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대통령 관저가 어디 있습니까? 언덕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미 거기에 철조망도 쳐놓고 그 안에 또 촉달된 정말 우리 경호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수준의 경호처 수준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어떤 경찰, 기타, 군인이든 누구든지 해서 걔네들이 3배 이상이 있어야 돼요. 3배 이상. 지형 주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3배 이상 돼야 되는데 보세요. 경호처는 최대 700명이래요. 자, 500명이라고 쳐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경호처가 500명이 말입니다. 언덕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거기에 진을 친 다음에 쳐들어오는 애를 막으려면은 몇 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요? 최소 3배 이상이에요. 근데 경찰 1000명 동원을 해가지고 그럼 3배가 아니라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못 이긴다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이 좌파 언론들이 보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엄마 나 무서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의. 네, 그 기사 지금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는데 여기 지금 동원되는 1000명 경찰들 중에 자기가 원해서 여기 내가 윤 대통령을 잡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8번째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 기사 보고요. 아까 지금 제가 계속 저는 웃으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 춥고 불안합니다. 명령이라 맞지 못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MBC에서요. 그런데 정말로 경호처 직원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얘는 어떤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이야기가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 다음 얘기하지 말고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김종배라는 작자인데 시선 집중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지인이 경호처 직원인데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지가 경호처 직원이 아니고 내가 아는 B가 경호처 직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B가 경호처 직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A가 실제로 경호처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가 확인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확인 안 돼. 더군다나 뭐예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이래요. 시선 집중에서도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시선 집중에 전화를 해서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에 이재명이 분격해서 일본도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베러 간다고 합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쳐요. 아니면 여기서 요번에 오늘 1000명이 간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이 총을 들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다리를 쏘라 그랬는데 걱정이야 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말을 누군가가 만약에 제보를 했다 쳐. 그럼 그 말을 듣고 그거를 기사화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요구나 지시를 경찰에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야, 누가 이재명한테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누구야? 응? 확인했어? 증거 있어? 녹취 있어? 우리는 그렇게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데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신원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연락을 받았는데 지 얘기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 경호처에 있다는데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다니까요. 춥고 불안하다고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호처 직원인지도 몰라요. 22번 뉴스 보면 더 웃긴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어떤 죄가 더 커? 55 경비단 병사들이 공포를 호소한대요. 내가 여기서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사 보여주세요. 네. 엄마 어떤 죄가 더 커? 병사들이 공포를 호소한대요. 근데 정 변호사님 이런 기사가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55 경비단은 한 병사가 있어. 자, 갑이라는 병사가 있어요. 그 병사가 자기 가족인 을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지시 불이행과 공무집행 방해 중 뭐가 더 큰 죄냐고 물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을이 이 얘기를 JTBC의 김지윤 기자한테 얘기해 줬나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요, 이 기사가 나오면서 김지훈 기자라는 사람이 엄마 어떤 죄가 더 커? 55 경비단 병사들 공포호소 이런 기사를 썼는데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병사의 가족인 을한테 들은 건지 그 가족인 을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하더라라는 병한테 들었는지 그 병한테 얘기를 들은 정한테 들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금 봤죠, 여러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랬다더라, 카더라, 제가 그랬다더라, 너무 무섭대, 경호처 사람 애들이 너무 무섭대, 그리고 애들이 너무 무섭대. 갑자기 그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23번 뉴스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에 지지율 상승하는 게 가짜 뉴스의 보수가 결집하는 거래요. 여러분 봐봐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가짜 뉴스를 보고 보수들이 결집하는 거래요. 자기들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 뉴스 봅니다. 24번이에요. 능력도 경험도 없는 공수처가 우물쭈물해서 꼬여버린 윤수사를.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미 공수처 능력 없고 경험 없고 우물쭈물해서 꼬였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인권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권위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10번 뉴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권위에 이 뉴스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윤석열 체포영장은 잘못된 일이다. 계엄 피해 적어서 내란죄 단정도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인권위원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을 과연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서부 지원에서 영장을 받아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니 함부로 집행하지 말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 이유 공개합니다. 8번 뉴스입니다. 8번 뉴스 보여주세요. 자, 방어권
보장 공고 추진. 헌재 심판 절차 정지 검토해야. 빠라빠라빠라빰.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게 심리할 것을 권고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29개나 달하는데 재헌국회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70년간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22건에 불과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수 한번 치고 계속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잘 안 다루더라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70년 동안요. 탄핵소추안이 70년 동안 22건이에요. 그럼 1년 평균 기준, 1년 평균 기준으로 한 3, 4년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그마치 29건에 달하는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으로 보이니 절제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할지를 우리가 상의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공고를 추진하고 헌재 심판 절차 정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7번 뉴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슴이 설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철저히 보장 공고안. 여러분 보세요. 방어권 철저히 보장 공고안. 네. 자, 6번 볼까요? 6번 뉴스. 윤석열 체포영장 잘못된 일. 계엄 피해 적어 내란죄 단정 못해. 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죠. 근데 왜 조국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인데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제 재판 시작도 안 했잖아요.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왜 구속되고 체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평등권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조국한테 그렇게 배려해 준 걸 고려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권고할지를 상의하자 그 말이에요.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지나치게 남용을 해서 국헌 문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그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권고할지 여부를 상의하자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막 탄핵은 계엄을 막 내란이라 그래갖고 막 몰아붙이면서 미친 듯이 그 칼춤에 춤을 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별들을 전부 다 지금 구속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히 군이 지금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군인들, 그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보석으로 내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도록 하자고 우리가 권고할지 상의해보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인권위에서 이 안건이 상정을 되면서 많은 데서 인권위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시민단체 파행 넘어 몰락 수준 인권위 직원들 요구한다. 안건을 폐기하라. 철저히 안건 상정 논란 내란 동조 세력이냐.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요.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권위를 응원하고 인권위를 지지하고 인권위가 하고 있는 것을 널리 퍼뜨려야 되죠. 인권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은근히 기사가 작게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다들 부정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란 감싸는 인권위. 5번 뉴스 볼까요? 내란 감싸는 인권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권위를 일단 좋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들이 약간 묻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권위를 응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가 지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권위 판에서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지금 안창호 인권위에 있는 이분이 지금 역할이 뭐죠? 인권위원장이죠. 네.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님은 제가 검사 시절 부산지검에서 부부장으로 계셨던 분이고요. 네. 상당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분이에요. 저는 매우 당시 안창호 위원장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임명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궤적에 비춰볼 때 적어도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아주 개별 의견까지 별도로 내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뭐 권성동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안창호 같은 사람이 저는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인권위가 그러는데 제가 이 기사는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19번입니다. 권성동이 김성욱 등을 탈당을 권유하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래요. 미안해요. 자꾸 웃어서. 정 변호사님 저기가 직장입니까? 국회가? 뭐 기본적으로 직장 아니죠. 자기 직장은 굳이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죠. 왜 당이 자기 직장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니 이 친구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지가 아니면 되는 거지. 왜 언론에다 떠들어요? 아니 우리 권성동 우리 저기 원내대표가 나한테 와서 탈당을 권유했어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지가 떠들잖아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지가 떠들어서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 그렇게 권유한 거 맞다. 아 그러면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가 이거 권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웃기세요? 자기 보고 탈당을 권유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래요. 멀쩡하게 배운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상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으면 차라리 뭐 자기가 이게 무슨 괴롭힘이에요. 야 너 이렇게 우리랑 의견이 다르고 당원에 이렇게 반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 같이 하기 어렵지 않니? 그냥 너 탈당하라고 권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탈당 요구하잖아요. 그럼요. 자, 12번 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75%에서 64%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탄생이 아니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제는 너무나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정 변호사님 오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가짜뉴스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도 참 형편없는 것 같아요. 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10% 초반까지 간 이유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김어준 같은 그런 자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우리 좀 순박한 보수층들이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걔네들이 가짜뉴스를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쏘갔다는 걸 알고 얘네들이 가짜뉴스를 얘기하더라도 이제 쏙지 않고 얘네들이 가짜뉴스를 얘기하면 이게 왜 가짜뉴스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역공하는 정도의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보수층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5분이 의미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안건이 올라가면 저는 그 중에 상당수가 안건으로 채택돼서 각 우리 기관들한테 아마 저기 공고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인권은, 기본권은, 권리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좌파의 내란 선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당연히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인권을 핍박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의 인권, 대통령의 인권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예.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무죄 추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하고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 추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를 찍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00000000 찍어주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권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와 똑같이 억울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처럼 대한민국 법원의 보호도 받아야 되고 경찰의 보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날 샜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내란죄 단정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헌재 심판 절차 정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용감한 인권위원들에게 경의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절대 민주당과 같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 보수예요. 지키는 보수예라고 외치는 자유우파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 가서 댓글도 쓰시고 화환도 보내시고 우리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응원하고 댓글 쓰고 인권위원을 보호하라. 그리고 인권위여 일어나라. 인권위여 대통령의 인권을 지켜다오. 우리가 구호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내일은 방송하는 날이 아니네요. 네, 여러분 슈퍼챗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상정은 무슨 뜻이다? 바로 재판에 올렸다. 그러면 어떤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억울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지만 오늘은 행복합니다. 인권이여 일어나라.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과 오늘 금요일 저녁에 인권위에 대해서 엄청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가세요? 방송 내용 인권위에 대한 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유여의 적반하장 아투TV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망 메시지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